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워렌 버핏 경제위기 베팅, 한국 증시도 위험합니다. 이 종목들만 살아남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수익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사랑으로 현재 구독자 14만 5천 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15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어플리케이션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 꾸준하게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워렌 버핏이 현금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역대급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펀드 매니저들은 15년 만에 현금치가 최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과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상반된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거의 마지막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식이 유망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일단 최근에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 대형마트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마저도 실적이 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쩌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AI 버블이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영향이 좀 끼치면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안정적인 포트를 운영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거의 사상 최고치, 한 주에 10억 7,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주를 살려면 10억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워렌 버핏은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금융위기에 대한, 경제위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자, 드디어 2%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똑똑하신 금통위 위원장들께서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금리 인하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3번에 걸쳐서 내렸는데, 가계대출로 쏠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금감원장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초 건설사라고 할 수 있는 삼부토건이 거의 뭐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부채 비율이 800%가 넘어간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 건설사이면서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런 삼부토건이 지금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 나머지 건설사들은 과연 잘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보셔야 되겠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부실 덩어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터지진 않았지만 이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더불어서 저축은행마저도 지금 연체율이 264%나 급증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의 경우에는 이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건전성에 비상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의 이 부도와 더불어서 이 PF 부실과 연동된 그런 저축은행 건전성 비상까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내부 경제 흐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신용 위기라는 그런 흐름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나 또는 포트 구성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이런 걱정이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보다도 좀 안 좋은 쪽에서도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 인스파이어라는 리조트가 최근에 새로 개장을 했죠. 여기도 지금 채무 불이행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줬습니다. 근데 그 강원도에서 보증을 서줬는데 이게 보증을 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하위 업체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경색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레고랜드 사태인데, 그런 흐름이 이번에 인스파이어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35%나 급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빚을 갚아야 그래야 이제 이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킬 수가 있겠죠. 자영업자들도. 근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어요. 왜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손님들도 없고, 그리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자라든지 빚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35%나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3.5%가 아니라 35% 증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싶고, 최근에 부산에 반얀트리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PF를 일으켜가지고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PF 대출을 하는 게 3천억인데 이 3천억에 대한 만기를 갚아야 되는데 지금 못 갚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빌려줬던 은행이라든지 또는 증권사라든지 또는 제2저축은행이라든지 다시 한 번 더 채무 불이행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에 또 심각한 그런 신용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메꿔줄 확률이 크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려면 나라에서 최대한 간섭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케인즈 학파보다는 통화론적인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경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최대한 개입을 안 하고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를 한번 맛보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적절하게 좀 개입을 해서 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종목군들, 최근에 시장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트렌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원전, 조선, 로봇, 방산, 바이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수주 잔고대로 봤을 때는 현재 원전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수주 잔고 국면에 있어서는 이 업체들은 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로봇이나 바이오 이쪽으로는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번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다음이나 다다음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잖아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R&D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R&D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그래야 성과를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는 이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에는 나름 괜찮은 호재성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 금리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되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5, 6개월 전에 바이오 종목도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더 재현될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진행했을 때 바이오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가장 기술 집약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를 바탕으로 요 6종목의 차트 흐름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수급 흐름이나 재무적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제가 오늘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바이오 쪽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큰 자금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연꽃은 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연꽃은 어디서 피냐면 진흙밭에서 이렇게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바이오 종목들이 영웅으로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2015년도부터 2023년도 4년도까지 항상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터지는 흐름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겠고, 금리나 국면에 있어서 바이오 종목들은 필수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꼭 담으셔야 될 그런 중요한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좋죠. 시장이 빠져도 흐름이 좋고, 시장이 반등해도 흐름이 좋고,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추세를 형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뭐 반도체 말고 차세대 사업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분야가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빛을 발할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의 경우에는 거대한 메모리를 바탕으로 또 추가적으로 5차 산업혁명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5차 산업혁명은 이게 유전자 쪽입니다. 유전자, 그 다음에 영생,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5차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연동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월봉, 주봉, 일봉 뭐 다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흐름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죠. 자, 연기금도 지금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신이나 사모펀드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아마 150만 원, 200만 원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재무 흐름을 보셨을 때에도 계속 성장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기업치고 ROE가 지금 현재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2024년도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죠. 자, 꾸준한 우상향이 나타났고, 자, 눌림목 이후 다시금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셨을 때도 자,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지금 현재 190억 정도 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투신에서도 23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들어왔네요. 자,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매수를 해준다면 다시금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2024년도에 크게 밀렸던 종목들도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 쪽에서는 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런 흐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재무 흐름을 보셨을 때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재무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CS 제형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순이익만 2천억이 넘는 그런 기업이 된다. ROE만 거의 뭐 59%가 넘어가는 엄청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가캠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자, 리가캠 바이오도 흐름이 괜찮았죠.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쌍봉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안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차피 웬만큼 빠져봤자 제가 봤을 때는 한 9만원 선까지만 밀리고 그 이후로는 자리를 지켜주던가 아니면 꾸준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이든 월봉이든 일봉이든 아직까지는 추세가 망가진 흐름은 없고요. 자, 계속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자, 수급 흐름을 보시면, 자, 연기금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요 삼총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단기성 자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융투자 쪽에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은 단기성 자금일 수 있으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에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수급은 장기성 자금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향후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난다면, 그러면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바이오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크게 밀린 흐름이 없고, 어느 정도 월봉 추세나 주봉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 중기 추세의 관점으로는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락을 할 때 충분히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는 흐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48주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면 다시금 정고점 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치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현재 이 종목들은 향후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만 뽑아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바이오 종목들을 잡을 거면 이상한 종목들 잡지 마시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요 종목들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종목들의 변동성을 관찰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올 바이오파마의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수급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도 매도를 하죠. 연기금도 매도하죠. 투신도 매도하죠. 이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요 세 개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보류를 하는 게 맞다.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눌리면서 개인들 매수세가 좀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완전히 매도로 돌아가는 그런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적 흐름을 보셨을 때 뭐 흐름 좋죠? 흐름 계속 좋습니다. 영업이익 늘어나는 흐름, 단기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올 바이오파마 집중적으로 잘 보시고요. 자, SK 바이오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2월 달에 극적인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자,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의 지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확보가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실적이 우상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저평가를 그릴 때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그릴 때가 있고 고평가를 그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적정 주가로 왔다가 저평가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실적이 가면 주가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차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대형주들이 추세를 한번 돌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보시면 특히 바이오 기업들 치고 대형주 치고는 안 간 종목이 없어요. 바이오인데 대형주다. 거의 대부분 40배, 50배는 대부분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시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수급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급이 다시금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한다. 자, 매도를 하면 그때서부터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투신 쪽에서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한올 바이오파마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할 때 그때 다시금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자, 한번 작년 9월달, 10월달에 자 고점 한번 찍어주고 나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월달, 12월달 횡보하고 자, 그 다음에 1월달에 다시 상승했다가 쌍봉을 그리고 다시 밀리는 흐름인데 자, 유한양행도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지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1만원대 이탈이 안 나오면 저는 자리를 계속 지킬 것 같고요. 자,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반등을 해서 전고점 부근은 한 번쯤은 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 어차피 상장 이후로 계속 우상향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런 종목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여기서 이중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흐름이죠. 자, 이중바닥 흐름을 그리고 나서 다시금 전고점까지 반등하고 전고점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양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죠. 최근에 개인들이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부터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데 특히 투신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투신이 20억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노리고 메이저 수급들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요 수급들이 어느 정도 과감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길게 매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을 보셨을 때도 자, 재무 흐름 계속 긍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나 또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은 작년처럼 또다시 주목을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이 자,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1만 명 달성 기념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교육 자료들이나 또는 매매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계속적으로 이 컨텐츠가 쌓이면서 아마 실력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런 목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뉴스들 싹 다 뽑아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다 별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신선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싹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수급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국제 뉴스들이나 이런 부분들 싹 다 교차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컨텐츠들만 잘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링크 누르시면 밑에 채널 입장하기라고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하단 구간에 그거를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하다 말씀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랑 답글 꼭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